나의 여행담은 내가 실제로 여행하는 것과 같은 보조로서 좀처럼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것 같다. 정다운 엄마에게 가까워감에 따라 마음은 기쁨으로 설레었다. 그렇다고 걸음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나는 마음 편히 걷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면 걸음을 멈췄다. 나그네의 생활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생활이다. 맑은 날씨에 아름다운 나라를 서두르지 않고 걸어간다. 도착지에는 즐거운 목적이 있다. 그것이 모든 생활 방법 가운데 내 취미에 가장 맞는 일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앞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다. 평야는 아니다. 그런 곳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금유, 암석, 전나무, 검은숲, 산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울퉁불퉁한 길, 아찔아찔하게 현기증이 나는 양쪽의 절벽이다. 이번에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샹베리에 가까이 가며 생각하던 그런 상쾌함을 맛보았다. 사다리 고개라고 불리우는 깎아낸 산 가까이 사유라는 데서 바위를 깎아서 닦은 국도 바로 밑에 수천 세기 동안 침식해 온 양 무서운 골짜기 밑을 작은 급류가 폭포의 여우를 이루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재난을 막기 위해 길바닥에 난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골짜기 밑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현기증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 내가 절벽을 좋아하는 이유는 특히 그것이 현기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몸에 위험만 없다면 이 현기증이 못 견디게 좋은 것이다. 난간을 꽉 움켜잡고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그 거품 이는 여울과 시퍼른 물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멀리 200m나 되는 아래쪽 바위에서 바위로 덤불에서 덤불로 날아다니는 까마귀와 사나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우렁찬 물소리를 들으면서 몇 시간이고 그렇게 꼼짝 않고 있었다. 벼랑이 편편하고 덤불도 드문 돌을 굴릴 만한 곳을 골라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큰 놈을 멀리까지 가서 찾아와 난간 위에 쌓아 올린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하나 던지며 벼랑 밑에 떨어질 때까지 구르다가 튀어오르고 산산조각이 나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재미있어 한다. 샹베리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까와는 정반대의 광경에 부딪혔다.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밑으로 길이 뚫렸다. 산이 몹시 가파라서 물은 바위를 스치지 않고 활 모양을 그리며 먼 곳으로 떨어지므로 폭포와 바위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을 정도다. 어쩌면 젖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척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하면 당한다. 내 경우가 그러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지므로 물이 흩어져 물방울이 되어 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안개 가까이를 지나가면 처음에는 젖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한박 젖어버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샹베리에에 도착해서 엄마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사르디니아 왕국 사보아령의 재무국장이 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누구의 가슴이나 탁 튀게 해주는 그 애교로서 나를 국장에게 소개했다. 국장님, 이 사람이 바로 그 가엾은 청년입니다. 쓸모가 있는 데까지는 오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만 주신다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로 입을 열어 넌 말이야 하고 말을 했다.
임금님을 섬기게 되는 거야. 국장님께 감사를 드려요. 일을 맡게 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엇을 상상해야 좋을지 잘 모르면서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조금 지나 엉뚱하게 야심이 일어나 흥분되어 아주 작은 국장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나의 운수는 이 첫 출발 때 상상한 것만큼은 화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선 생활을 해가는 데는 충분했고 내게는 과분할 정도였다. 이야기 내용은 이러하다. 빅토르 아메데 왕은 계속되는 전쟁의 결과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지의 위치 등으로 보아 조만간 그것이 자기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짐작하고 거기서 착취할 것만 생각하게끔 되었다. 귀족들에게 소비세를 물리기로 작정한 왕은 과세를 실제적으로 하고 그것을 한층 공정히 할당시키기 위해 몇 해 전 전국의 전체 지적을 조사하게 했었다. 부왕에 의해 착수된 이 사업은 그 아들의 대에 와서 완성되게 되었다. 도면가라고 불리우는 청량기사와 비서라고 불리우는 서기 등 합쳐서 이 300명의 인원이 이 일에 종사했다. 엄마는 내 자리를 이 서기들 틈에 마련해 주었다. 직업치고는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 지방이라면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좋지 않은 것은 이 근무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찾거나 기다리는 순서로는 되었다. 그리고 엄마는 머리를 써서 이 일을 할 기간이 끝나면 좀 더 고정된 어떤 일자리를 주선해 주도록 만들려고 나를 위해 재무국장의 특별한 비호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착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다. 이 일에는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곧 요령을 얻었다. 이리하여 저네브를 떠나 4, 5년 동안의 방랑과 어리석은 짓과 고생을 겪은 끝에 비로소 부끄럽지 않은 자활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너절하게 늘어놓아서 정말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였으리라. 내 자신 송구스럽다. 어느 점에서는 날 때부터 어른스러웠던 주제에 다른 많은 점에서는 언제까지나 철부지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다. 나는 대중들 앞에 한 사람의 큰 인물을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려 보일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뒤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의 나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눈앞의 것은 추억의 그것보다도 내 자신에게는 희미한 인상밖에 안겨주지 않는다. 또 나의 생각은 모두 심상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단 머릿속에 새겨진 최초의 특징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고 뒤에 와서 인상에 남는 것은 최초의 특징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연결되게끔 되었다. 어떤 일련의 감정과 생각이 생겨나서 다음에 오는 감정과 생각을 수정한다. 뒤에 오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처음 것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의 연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최초의 원인을 가능한 한 널리 전개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든지 해서 독자들이 눈에 내 영혼이 환히 보이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모든 방면에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모든 조명으로 비추어 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움직임이란 하나도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낳는 원리를 독자 자신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결론을 스스로 붙여 갑자기 이것이 나의 성격이다 하고 말하면 독자는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자신이 당한 일, 내가 한 일, 생각한 일, 느낀 일을 모두 솔직히 상세하게 말하게 되면 독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끔 만드는 일은 내게 그럴 생각이 없는 한 아마 없을 것이다. 설사 내게 그럴 생각이 있었다 해도 이런 방법으로는 그렇게 쉽사리 성공 못할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들이 할 일이다. 결론은 독자들의 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럴 경우 독자가 잘못 판단한다면 그 잘못은 모두가 독자의 탓일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내 이야기가 충실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동시에 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며 나는 사실을 다 말하고 그 선택의 수고는 독자에게 맡겨야만 한다. 이 점에 나는 전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마음을 늦추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데 중년기의 회상은 소년기의 그것보다 언제나 빛을 잃고 있다. 나는 소년기의 것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중년기의 것도 같은 정도로 강하게 회상이 된다면 독자 중의 성급한 분은 아마 질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일에 불만은 품지 않을 작정이다. 다만 한 가지, 이 계획에서 염려되는 것은 지나친 말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고 전부를 다 말하지 못하는 것과 진실에 대해 입을 다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